매일 아침 냉동고에서 꺼낸 그 보랏빛 열매를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는 분들 참 대단하신 겁니다. 몸을 아끼시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아마 잠깐 멈추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은 그 귀한 성분을 빨아들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거든요. 문제는 바로 그 옆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문을 꽁꽁 잠가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열심히 드신 보약을 몸속에서 조용히 지워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그 문을 잠그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반대로 활짝 열어주는 짝꿍은 누구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이 과일은 밭에서 방금 딴 생 것이 가장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냉동 제품은 왠지 신선함이 떨어질 것 같아 마음이 꺼려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 열매만큼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이 열매 껍질 속 세포 하나하나는 겉으로 보기엔 말랑해 보여도 속은 마치 두꺼운 겨울 소미불을 겹겹이 덮어 쓴 것처럼 촘촘하고 질기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가 눈 건강과 혈관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랏빛 성분이 바로 그 두꺼운 이불 속 깊이 꽁꽁 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꼭꼭 씹어도 위산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이든 우리 소화기관으로는 그 두꺼운 겹을 완전히 벗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귀한 성분은 몸에 스며들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을 냉동실에 넣는 순간 아주 조용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육 속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고 마치 오래된 장판이 서리를 맞아 저절로 들뜨고 터지듯 세포벽이 안에서부터 스스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냉동실 문을 열고 닫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열매는 혼자서 자기 껍질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신선한 것보다 얼려서 먹었을 때 우리 몸이 흡수하는 안토시아닌의 양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냉동실 하나로 보약의 힘이 2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애써 열어둔 문을 우리가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다시 닫아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문을 닫는 첫 번째 주인공은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과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계신 바로 그 흰 음료입니다. 우유입니다. 건강방송에서도 요리책에서도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갈아 마시라고 하니 당연히 몸에 좋은 조합이라고 믿어 오셨을 겁니다. 뼈를 위해 챙기는 것과 눈을 위해 챙기는 것을 한꺼번에 넣었으니 이만한 아침이 없다 싶으셨겠지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뱃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유 속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위장 속에서 안토시아닌과 마주치면 마치 젖은 찰흙 두 덩어리가 맞닿는 순간 서로 달라붙어 굳어버리듯 두 성분이 단단하게 엉겨붙어 버립니다. 문제는 그 덩어리의 크기입니다. 우리 몸이 영양분을 혈관으로 흡수하려면은 장벽의 아주 좁은 틈새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카제인과 안토시아닌이 뭉쳐버린 그 덩어리는 그 좁은 틈새를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소화액도 이미 굳어버린 덩어리를 완전히 녹여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 귀한 성분은 몸 안을 한 바퀴 헛돌다가 흡수 한 번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겁을 들이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우유 단백질과 이 열매의 항산화 성분이 위장 속에서 만났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챙겨 드신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유 자리에 두유를 넣으시면 됩니다. 두유에는 카제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콩의 식물성 성분이 안토시아닌이 장벽을 잘 통과하도록 조용히 도와줍니다. 무가당 요거트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요거트는 우유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카제인이 이미 잘게 분해되어 버립니다. 찰흙이 바스러져 가루가 된 셈이니 안토시아닌과 만나도 덩어리를 만들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이웃이기도 합니다. 단, 반드시 달지 않은 무가당으로 고르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여실 때 우유 대신 두유나 달지 않은 요거트를 꺼내 보십시오. 단 하나의 재료만 바꾸는 것으로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이 작은 실수를 바로잡고 흘려버렸던 영양분을 온전히 내 몸 안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유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시는 그 다음 행동이 문제입니다. 밥 먹고 나서 따뜻한 녹차 한 잔, 구수한 보리차 한 모금, 혹은 진한 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소중한 습관이지요.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그 한 모금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식사 자리에 이 열매가 함께 있었다면 그 따뜻하고 향긋한 한 잔이 방금 드신 보약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반복해온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지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녹차와 홍차, 커피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덜 익은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혀가 텁텁해지고 침이 마르는 느낌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탄닌의 느낌입니다. 이 탄닌이 위장 속에서 폴리페놀 성분과 만나면 이제 마치 뜨거운 냄비 속에서 달걀 흰자가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리듯 두 성분이 엉겨부터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한번 굳어버린 이 덩어리는 소화액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밥 먹고 체한 것 같은 그 불편함이 바로 이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화제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탄닌과 엉겨부터 굳어버린 덩어리는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벽을 지나가면서 속을 거칠게 자극하기도 합니다. 눈을 밝게 하고 혈관을 청소해줘야 할 성분이 도리어 뱃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몸이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면 혹시 이 습관 때문은 아니었는지 한번 조용히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내일부터는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즐겨온 차를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열매를 드신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면은 영양분은 이미 장벽을 통과해 혈관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시는 차는 이제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입이 심심하고 따뜻한 것이 간절하신 분들께는 탄닌이 없는 따뜻한 물이나 옥수수 수염차를 권해드립니다.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살짝 구수한 현미차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오랜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1~2시간만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동안 날마다 놓쳐왔던 영양분을 단 한 방울도 잃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마시는 것 문제는 이제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손으로 직접 하시는 행동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라 더 중요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열매를 상곤에 한참 올려두셨다고 그릇 바닥에 고인 짙은 보랏빛 물을 싱크대에 따라 버리신 적 있으십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거나 씻다 남은 불순물 같아 보이니 아무 생각 없이 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퉁퉁 불어난 열매만 건져 드시면서 오늘치 건강은 잘 챙겼다고 뿌듯하게 안심하셨겠지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방금 싱크대로 흘려보낸 그 짙은 보랏빛 물이
바로 우리가 이 열매를 매일 챙겨 먹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냉동실에서 세포벽이 안에서부터 벌어지면서 안토시아닌이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인데 그 귀한 성분이 고스란히 그 물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을 버리고 나면 손에 남은 알맹이는 이미 텅 빈 상태입니다. 열심히 챙겨 드셨지만 정작 몸에 흡수된 것은 거의 없었던 셈이지요. 속상하시겠지만 오늘 알게 되셨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너무 오래 산곤에 두지 마시면 됩니다. 딱 15분만 두십시오. 그러면은 겉면의 얼음기는 살짝 풀려서 이에 무리가 없고 속은 아직 차갑게 남아있어 사각사각 씹히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안토시아닌이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더 오래 두면 그 귀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갈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꺼내 오래 녹이지 마시고 얼어있는 그대로 두유나 요거트와 함께 바로 믹서기에 넣어 가십시오. 살짝 얼어있는 채로 갈아야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15분. 딱 그 시간 하나만 기억하시면 그동안 날마다 흘려보냈던 진짜 영양분을 온전히 내 몸으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방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것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들어주십시오. 마트에서 사온 열매를 그냥 바로 냉동실에 넣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차가운 냉동실 속에 넣어두면 세균이나 농약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포장이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 굳이 씻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바쁜 아침에 일일이 씻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냉동실은 살균 장치가 아닙니다. 차가운 온도가 해로운 것들을 잠시 잠재울 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껍질에 남아있던 잔류 농약과 세균은 우리가 그것을 입에 넣는 순간 뱃속의 따뜻한 온기를 만나 다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귤이나 바나나처럼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고 속살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껍질째 통으로 씹어 드시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표면에 묻은 것이 씻기지 않은 채 그대로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간이 튼튼해서 웬만한 독소는 조용히 걸러냅니다. 마치 촘촘한 새채로 굵은 것이든 가는 것이든 거침없이 걸러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60대, 70대가 넘어가면 그 체의 눈이 성기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들어오는 농약 성분을 다 걸러내지 못한 간이 서서히 지쳐가고 걸러지지 못한 것들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몸속 곳곳에 조용히 염증을 쌓아갑니다. 한 번에 크게 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쌓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을 못 느끼신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온 날 냉동실에 넣기 전에 딱 한 번만 씻어 두시면 됩니다. 넓은 그릇에 오래 담가 두시면 수용성 영양분이 빠져나가니 그것만큼은 피하십시오. 대신 흐르는 수돗물 아래 채반을 대고 30초만 가볍게 흔들어 헹궈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깨끗한 면포나 키친타월 위에 넓게 펼쳐 물기를 완전히 말리신 뒤 밀폐 용기에 넣어 얼리시면 됩니다. 사온 날 딱 한 번의 수고로 그 뒤로 매일 아침을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은 모두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함께 드셨을 때 이 열매의 힘을 몇 배로 키워주는 짝꿍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하는 것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이지만 이 짝꿍들까지 함께 챙기시면 몸이 달라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리, 흔히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끈끈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나쁜 콜레스테롤 덩어리들을 만나는 족족 달라붙어 몸 밖으로 함께 끌고 나갑니다. 마치 젖은 걸레가 바닥을 닦으며 지나간 자리마다 먼지를 남김없이 빨아들이듯
장 속을 훑고 지나가며 혈관으로 흡수될 뻔했던 기름기를 조용히 걷어냅니다. 여기에 안토시아닌이 더해지면 혈관 벽 자체를 두껍고 탄탄하게 다져줍니다. 안에서는 불필요한 것을 쓸어내고 밖에서는 벽을 단단히 세우는 이중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두유에 귀리 한 줌을 불려두신 뒤 15분 살짝 녹인 열매를 그 위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속도 아주 든든하고 혈관도 함께 챙기는 아침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든든한 아침밥으로 충분히 손색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아까 우유 대신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짝꿍입니다. 네. 요거트 속 유익균들은 이 열매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 장 속에서 왕성하게 늘어납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중 많은 부분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유익균이 늘어나면 나쁜 균들이 설 자리를 잃고 점점 밀려납니다. 봄철 텃밭에 좋은 씨앗을 가득 심어두면은 잡초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처럼요. 매일 아침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이 두려우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조합 하나로 꽤 많은 것이 달라지실 겁니다. 장이 편안해지면은 피부도 맑아지고 감기에도 덜 걸리게 됩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달지 않은 무가당으로 고르시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아마씨나 치아씨드입니다. 이 작고 동그란 씨앗들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무릎이 시큰하고 어깨가 뻐근하게 쑤시는 것은 몸속 곳곳에 만성 염증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토시아닌과 함께 들어오면 두 성분이 서로의 힘을 끌어올려줍니다. 마치 장마철 습기를 혼자 감당하던 제습기의 창문까지 꼭 닫아주면 효과가 훨씬 빨라지듯 둘이 함께할 때 염증을 잠재우는 속도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요거트 위에 아마씨, 가루나 치아씨드를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뿌려 드시면 됩니다. 양이 적어 보여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두 달만 지속하셔도 무릎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차려두신 그릇 위에 레몬즙을 딱 몇 방울만 떨어뜨려 보십시오. 레몬 속 비타민C가 안토시아닌이 공기 중에 산화되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이미 있는 레몬 하나, 그 즙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작은 손길 하나가 그 귀한 성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20알에서 30알,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천연 과당이 들어있으니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들 어렵지 않으셨지요? 냉동실에서 꺼내 15분 우유 대신 두유나 요거트 차는 한두 시간 뒤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던 영양분이 온전히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내일부터 해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혼자 마음속으로만 다짐하는 것보다 글로 남기시면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힘이 훨씬 커집니다. 소중한